이번 시간은 98쪽 내용인 합성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합성이라는 거, 이거 남학생들은 되게 잘할 텐데 처음 듣는 단어가 아니잖아. 뭐 그냥 카드 같은 거 합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템 같은 거 합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일종의 합치는 거잖아. 합치기, 더하기야 더하기. 뭔가 두 개를 더하는 거라고. 근데 문제는 이게 합성 함수잖아. 그럼 함수를 합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있어. 엄마의 엄마를 합치는 거지. 그러면 엄마의 엄마가 되는 거지. 엄마의 엄마. 엄마의 엄마는 외할머니지.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이거야. 우리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나한테는 엄마지. 하지만 외할머니한테 가면은 이건 딸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거는 합성함수라는 건 그래. 원래 보통 이제 다시 함수로 돌아갈게. 이렇게 정의역 x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선택을 해서 선택을 받는 치역 y가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 y도 다시 뭘 할 수 있는 거야? 다시 선택이라는 걸 할 수가 있다고. 그럼 이 y라는 건 이 f 입장에서, f라는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y는 f 입장에서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치역인 거지. 선택을 받는 애인 거야. 하지만 g라는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y는 정의역인 거지. 요걸 좀 신경을 써주면 돼. 합성함수는 별거 없고 함수를 여기 함수 이게 두 개를 합치는 거거든. 이렇게 쭉 가는 거. 그럼 f에다가 이게 거꾸로 가. 이 아무래도 함수가 영어다 보니까 거꾸로 읽어야 되든 거꾸로. 그러니까 f 먼저 하고 거기다 g를 집어넣은 거. 이게 바로 이 동그라미 있지. 중간에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이게 합성함수를 뜻하는 표현이야. 더하기 곱하기 같은 느낌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로는 실질적으로 곱하기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곱하기랑 성질이 똑같은 건 아니야.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 합성함수라는 건 함수 두 개를 경상도 사투리인가? 업어버리는 거야. 없는다고. 그러니까 둘이 합치는 거지. 둘이 하나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덧붙여서 두 개를 합쳐놓는 거야. 함수 두 개를. 오케이? 근데 이게 함수 두 개를 합치다 보면은 몇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이 생기는데 사실 뭐 x는 여전히 선택을 하고 하지만 y는 f 입장에서는 선택을 받지만 g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는 게 된다. 요게 합성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이 y의 입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엄마는 나한테는 엄마지만 내 입장에서는 엄마지만 외할머니한테 가면은 딸이란 말이야. 거꾸로 돌아오면. 그리고 봐봐. 이게 되게 웃긴 게 f랑 제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g에다가 f를 합성한 거랑 f에다가 g를 합성한 게 있거든. 이게 다르단 말이야. 예를 들면 자, 엄마의 아빠랑 아빠의 엄마. 다른 사람이잖아. 엄마의 아빠는 외할아버지지만 아빠의 엄마는 할머니잖아. 두 분이 같은 분이 아니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F랑 G랑 합성할 때 보통 숫자로 치면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는 같은 거잖아. 숫자로 치면은. 하지만 함수에서는 누구를 먼저 대입을 하냐, 누구를 먼저 계산을 하냐에 따라서 다른 값이 나올 수 있다고. 전문용어로 합성함수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이렇게. 엄마의 아빠랑 아빠의 엄마는 다른 사람이다. 이거 기억해주면 아마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y. 이 선택받는 y는 f 입장에서는 선택을 받는 치역이지만 g 입장에선 선택을 하는 정의역이 된다. 그리고 합성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범위가 바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랑 엄마 아빠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다 달라지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주인공이 합성을 하게 되면 중간에 주인공이 바뀐단 말이야. 원래 내 시점에서 이제 영화를 보다가 어느 순간 엄마 시점에서 영화를 보게 된다고. 그럼 주인공이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봐. 엄마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하라고. 너네 공부 안 하면 진짜 완전 불효의 정도가 아니야. 인간이 덜 된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공부를 아예 안 하고 있다면. 아니면 아예 너네가 그냥 다 해결하든가 밥도 해결하고 휴대폰 요금도 너네가 해결하고. 그럴 거 아니면 엄마가 좀 하라는 대로 좀 하세요. 자, 아무튼 합성함수에서 중요한 건 전문용어로 정의역의 변화. 정의역의 변화. 그리고 이거는 범위가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제한 변역이라고 불러. 제한 변역. 정의역이 바뀐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순서에 따라서 이게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누굴 먼저 합성하는지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진다. 이 동그라미 표시가 둘을 합성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이런 거지. F1 이렇게 있잖아? 그럼 1을 먼저 F에다 집어넣어. 그럼 뭔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걸 다시 G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함수의 어떤 화살표 보내는 대응을 한 번 하고 나온 걸 다시 화살표를 또 보내서 한 번 더 하는 거야. 내용은 간단해. 내용은 간단한데 요게 신경 써야 될 게 요게 다르다라는 것과 집어넣고 또 집어넣다 보면 범위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 정도의 내용만 신경을 써주면 돼. 자, 그래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함수의 내용이랑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거의 비슷비슷해. 그냥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걸 하나 정도는 그래도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문제 1번 그러니까 100쪽에 문제 1-2번을 한번 보고 1-3번도 한번 봐볼게. (1-2번은) 이런 거잖아. fx라는 함수가 있는 거야. 근데 fx라는 함수는 x가 3보다 클 때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3보다 작을 때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야. 그리고 또 새로운 함수 gx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뭐 그냥 x제곱 빼기 1이야. 문제에서 물어본 게 fg 루트 3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뭐냐면 얘네들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루트 3을 집어넣어도 되지만 순서대로 가는 거야. 일단 루트 3을 들고 누구한테 가? 루트 3을 들고 G한테 가는 거지. G한테 쪼로록 가서 야야 나 루트 3 들고 왔는데 라고 하면 루트 3을 대입하면 자 이게 이렇게 된다고. G 루트 3을 일단 대입해주면 여기 계산하면 2가 나와. 그러면 이거 자체가 2가 되기 때문에 이 계산된 값 2를 가지고 다시 누구한테 가는 거야? F한테 가서 야야야 나 2 들고 왔는데 너는 3보다 작으니까 얘한테 가렴 해서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GF4는 이거 D에서부터 계산하는 거야. 영어다 보니까 D에서부터. 그럼 일단 4를 들고 F한테 가. 4를 들고 F한테 찾아가면 얘기하겠지. 나 4 들고 왔는데 그러면 넌 여기 3보다 크니까 4는 3보다 크니까 여기다 4 집어넣어봐 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돼. 그 마이너스 1을 들고 다시 G한테 가는 거야. G한테 가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나오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앞에 거는 계산했더니 1 나왔고 뒤에 거는 계산했더니 0 나와서 둘이 합치면 그냥 1 이렇게 나온다고. 내용 자체는 간단해. 대입한 걸 다시 나온 그 치역을 나온 값을 다시 다른 친구한테 다시 대입해갖고 값을 뽑아내는 거야. 사실 합성을 또 2번만 할 건 아니거든. 합성이 계속 될 수가 있다고. 그 내용은 조금 이따 하겠지만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온 걸 다시 집어넣고 나온 걸 다시 집어넣고 나온 걸 다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대입을 해서 답을 뽑아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뭐 내용 자체는 간단해. 내용 자체는 간단하고 그럼 그 다음 내용으로 1-3번을 봐봐봐. 자, 일단은 x에서 x로의 함수, 그러니까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함수인가 봐. x에서 x로의 함수 다 x지. f랑 g가 있는 거야. 따로따로 하자. 어차피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왜냐면 요건 f 먼저 하고 g 하고 얘는 g 한 다음에 f 하니까 그냥 f 따로 g 따로 할게. 이 대응 관계를 한번 먼저 살펴봐봐. F1은 2래. F1은 2로 가. 자, G3도 2래. G3도 2로 가.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여기까지 계산해봐봐. F1이잖아. 근데 F1이 좀 전에 얼마였어? 2였었거든? 그럼 이건 G2랑 같아. 여기는 그럼 이건 계산 다음 G2. 얘는 G3. G3은 또 뭐야? 2지. 그러면 요거는 G3이 2니까 F2가 이게 1이라는 거야. 얘도 아까 이게 1이라는 거. 그럼 F2도 1이고 G2도 1이야. F2도 1이고 F2도 1이고 G2도 1이야. 이 상태에서 뭐라 그랬어? 1대1 대응이라 그랬지.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되려면 3이 3으로 가. 남은 거 하나로 가야 되지. 1은 3으로 가야 되지. 요 상태로 문제에서 물어본 걸 확인을 해보자. F3은 3. G1도
3. 뭐 계산 다 하면 둘이 다 하면 6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는 그냥 일반적인 함수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다만 나온 값을 다시 또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준다 라는 정도의 내용밖에는 차이가 없고요.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볼 내용은 101쪽이고요. 101쪽은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수열이랑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 약간 뭐 실제로 설명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거는 굳이 설명을 안 해줘도 지금부터는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요거 있지, F1003.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1000번 F를 합성하는 거야. F 점점점. 이게 1000번 돼야 돼. 1000번 1000번 합성한 거지. 그러면 3을 이제 F에다 집어넣고, 그걸 또 F에다 집어넣고, 그걸 또 집어넣고, 이걸 몇 번 하면 돼? 그걸 1000번 반복하겠다라는 거야. 반복. 근데 기본적으로 1000번을 우리가 계산을 합성을 진짜로 할 수는 없잖아. 집어넣고 이걸 1000번 어떻게 반복을 해. 반복 문제가 나오면 이건 당연히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규칙이 나올 거다라는 거고, 요거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은 수열이라는 단원이 있어. 수학이래. 그 단원이랑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어쨌든 집어넣고 나온 값을 다시 대입하고 나온 값을 다시 대입하고 이걸 한번 해봐야겠구나. 오케이? 그러면 F1 한 번 한 걸 얘기해. 여기다가 문제에서 물어본 게 3을 대입한 거지. 3. 그럼 3을 한 번 대입해봐. 자, F3은 얼마야? 3 대입하면 여기 3이 들어간 거니까, 여기도 일단 3이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야. 그렇지? 그럼 F3 다시 얘기하면 이건 2번 한 거지. 2번 한 건 요게 좀 전에 누구였어? 마이너스 2였잖아. 마이너스 2를 다시 어디다가 함수에다 집어넣을 거야. 마이너스 1을 다시 집어넣으면 이게 누구나 3 나오지. 자, 세 번째, 이거는 사실 F3이잖아. 근데 좀 전에 여기까지 계산한 게 얼마 나왔어? 요게 3 나왔잖아. 그럼 F3은 얼마야? 똑같이 마이너스 2가 나오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현재 한 번 대입한 3은 얼마였어? 마이너스 2였어. 그리고 2번 합성한 거에다가 3 집어넣은 건 3이었어. 3번 합성한 거에다가 3 집어넣은 건 또 마이너스 2야. 이게 지금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2, 3. 이걸 계속 반복,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아마 3일걸? 이걸 반복하겠구나. 요런 규칙을 가지고 있겠구나. 좀 더 디테일하게 살리면 짝수 번째일 때는 그냥 답이 3이고, 홀수 번째일 때는 마이너스 2구나. 그럼 얘는 1000은 짝수니까 얘는 그냥 3이고, 얘는 홀수 번째니까 마이너스 2겠구나.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지금 저렇게 나올 거라는 걸 내가 이미 먼저 알고 들어간 게 아니야. 먼저 이미 알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면 이걸 전문용어로 기납법이라고 부르든, 요건 수학 1에 나와. 근데 어쨌든 계속 하다 보면 답이 나온다. 그런 규칙이 나올 거다라는 거에 의거해서 문제를 풀어본 거야. 그러니까 계속 막 집어넣다 보면 규칙이 나온다고. 너네도 얼추 알잖아. 그런 규칙이라는 거. 내일 때가 되면 해가 뜰 거야. 여름이 되면 더울 거고. 우리는 너무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이게 어떤 원리 원칙에 의해서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거지. 허준 선생님께서 동의보감을 지으실 때 이 약초가 곱불에 좋대. 근데 어떤 성분이 감기에 영향을 줘서 곱불에 좋은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이걸 먹으면 곱불에 좋아. 그런 게 기납법인 거라고. 근데 뭐 그거는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습득된 내용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건 계속 하다 보면 답 나온다 라는 거고, 이거의 의미는 1000번 합성하겠다. 1000번 계속 합성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게 10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사실 이제 102쪽 내용 같은 경우는 솔직히 102쪽 내용에서 중요한 건 이거야. 원래는, 자 얘들아 거기 102쪽 보세요. 원래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 엄마의 아빠랑 아빠의 엄마는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합성함수를 할 때는 순서를 신경 써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F의 G와
G의 F는 다르다라는 걸 너네가 꼭 인지를 하고 있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응? 근데 이제 뭐 같을 수도 있나 보지. 보통 뭐 1차원적인 생물에서는 같을 수도 있나 봐. 지금 여기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튼 FG랑 GF랑 지금 같아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젠지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했어.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진짜로 계산을 하면 돼. FG와 GF를 합성을 할게. 이게 함수의 형태로 바꾸면 여기 이렇게 해갖고 자 GX를 FX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GX를 FX에다 대입하는 거지. 그럼 FGX거든 얘는. FGX라는 건 여기 X 자리에 누가 대입해서 들어간 거야. 이게 GX가 대입해서 들어간 거라고 보면 돼. 그럼 여기 GX가 대입해서 들어간 거니까 FGX는 AGX 더하기 1이지. 맞지? 근데 GX는 누구야? EX 플러스 B잖아. 그럼 여기다 그대로 똑같이 EX 플러스 B를 대입하는 거지. 이렇게. 얘는 G에다가 FX를 대입한 거야. G에다가. 그러면 FX가 여기 들어가. 여기 요 자리에 FX가 들어가면 되잖아. 그럼 똑같이 우변에 있는 X 자리에도 FX가 똑같이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그럼 EFX 더하기 B고. 그리고 FX 자리에는 원래 FX가 AX 플러스 1이었잖아. 그럼 이게 들어가면 된다고. 이렇게. 됐죠? 그럼 이게 전개를 다하면 2AX 더하기 AB 더하기 1이고요. 이것도 전개 다하면 2AX 더하기 2 더하기 B야.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야 되지. 좌변,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뭐 1차식은 이미 같기 때문에 따로 할 말이 없고, 그럼 AB 더하기 1이 2 더하기 B랑 같아야 돼요. 됐죠? 그러면 이거 뭐 따로 계산은 안 되는 것 같고, 문제에서 하나 더 알려준 게 있네. F1은 얼마라고? F1은 3이라 그랬지. F1은 3이니까 여기다 F1이라는 건 별거 없어, 진짜. X 자리에 1을 대입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우변에 있는 X에도 1을 집어넣어야지. 그러면 A 더하기 1. 이게 얼마라고? F1은 3. 그럼 A 더하기 1이 3이니까 누가 봐도 A는 2고, A가 2면 넘겨서 정리하면 B는 1이고, A는 2고, B는 1이고. 자, 대부분의 경우 FG 합성한 거랑 GF 합성한 거는 다르다라는 이 명제를 꼭 기억을 하세요. 뭐 이 문제랑 어떻게 보면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걸 너네들한테 외우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103쪽에 합성하는 거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요거를 잠깐 보여줄게. 일단은 103쪽에 3번을 먼저 봐봐. 지금 기운을 좀 살리면 3번을 먼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103쪽에 4-3번이요. 좀 귀찮긴 한데 HGF 합성하면 이렇게 된대. 그럼 H, G, 거기 F까지 다 합성하면 이거랑 같다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FX가 누구야? FX가 마이너스 X야. 그러면 H, G, 마이너스 X야. 그럼 좌변만 지금 놓고 계산한다. 그럼 G 마이너스 X는 여기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G 마이너스 X지. X 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야. 그럼 H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고. 맞지?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 HX가 누군지는 모르지. 하지만 정리가 된 게 H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 FX랑 같다며. 근데 FX는 누구야? 마이너스 X지. 자, 지금부터 기술이 하나 들어가는데 이게 전변수 변환이라 그래서 일종의 치환인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HX지. 그럼 내가 이거를 다른 변수 T로 치환을 할 거야. 다른 변수 T로. 그러면 당연히 우변에도 오로지 T로 된 함수로만 나와야 되거든. 오로지 T로 된 함수만. 그럼 X랑 T를 변환하기 위해서 봤더니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은 T에서 정리를 좀 해봐봐. 마이너스 4X는
t 플러스 3. x는 마이너스 4분의 1t 마이너스 4분의 3. 이걸 어디다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ht는 우변도 오로지 t로 된 식으로만 정리가 돼야 돼. ht는 앞에 마이너스 다 달려있으니까 부호 싹 바뀌어서 이렇게 된다. 됐지? 따라서 ht는 이거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hx니까 이건 마치 t 자리에 싹 다 x를 대입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hx는 4분의 1x 더하기 4분의 3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해주면 돼.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됐고요. 요거를 토대로 좀 쉬운 걸로 4-1번을 보면은 이거 더 쉬워. 좀 전에 한 거 그냥 그대로 할 거거든. 일종의 치환인 거지. 일종의 치환. 문제에서 물어본 건 자 4-1번이요. fx를 물어봤어. 여기에 단변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깔끔하게. 그럼 여기다가 이걸 사실 x로 이렇게 바꾸면 얘랑 헷갈리잖아. 그래서 다른 변수 t를 쓴다고. 어떤 책에서는 x 다시를 쓸 텐데 그럼 계산 복잡하고 내가 이걸 t로 바꿨기 때문에 우변에도 오로지 t로 된 식으로만 나와야 돼. 그럼 모든 x를 t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 2분의 x 더하기 3이 t야. 그러면 모든 x를 t로 정리하기 위해서 x를 t로 바꿔보면 2 곱하고 3 넘기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우변에 이 x 자리에 누구를 대입하는 거야? 2t 빼기 3을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계산하면 2t 빼기 3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이건 4t 빼기 5로 계산이 된다고. 따라서 ft는 4t 빼기 5고 이걸 fx로 바꾸려면 다시 t를 x로 바꿨다 라고 생각하면 우변도 4x 빼기 5가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냥 간단한 건 끝났고 이 합성함수 파트가 사실은 여기 단원 설명할 것만 놓고 보면 그렇게 설명할 내용이 많지는 않아. 근데 뭐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하면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백사 쪽이야. 자, 백사 쪽은 별표를 한 5개 좀 쳐놔. 이거 나중에 이제 수학하 시험 볼 때쯤 되면은 서술형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 번은 설명을 해줄게. 근데 아마 너네가 이걸 한 번만 가지고 문제를 풀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1순환 수업이 아니라 2, 3순환 넘어가면은 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좀 빨리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줄 거고 지금부터 벌써 요령 알려주면은 너네가 요령대로 풀기 때문에 요령은 지금은 안 할게. 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5-2번 볼게요. 5-2번. 자, 원칙대로 갈 거야. 원칙대로. 문제에서는 이 fx란 이 함수 두 개를 합쳤을 때 새로운 그림이 나올 텐데 그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중이야. 자, 현재 fx를 일단 그림이 아니라 식으로 바꿔서 써볼게. 이 그래프는 0보다 작을 때 그림과 0보다 클 때 그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식 자체가 0보다 작을 때랑 0보다 클 때 다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 0보다 작을 때는 누가 봐도 기울기 1자리에 y절편이 1 지나가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 0보다 작을 때는. 그리고 0보다 클 때는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에 y절편 1이니까 이런 그래프야. 자, 뭐 그래도 개념 플러스 유형에 나오는 문제는 좀 쉬운 편이야.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야? fx지. 잘 봐. fx라는 건 별거 없어. 요 x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야? 요 x 자리에 fx가 대입해서 들어간 거지. 그치? 그러면 fx가 여기 대입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 플러스 1인 거야. 진짜 별거 없어. 모든 x 자리에 fx가 다 들어가.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이거야. 범위도
이게 들어가야 돼. 범위도. 이게 문제인 거지. 자, 그러면 요 fx가 0보다 작을 때와 fx가 0보다 클 때를 구간을 또 나눠볼게. 누가 x가 아니고 fx야. 그래서 자, 요거는 좀 색깔이 많이 필요해. fx가 0보다 작을 때는 두 동네가 있어. fx니까 y 값이잖아. 여기 내가 보라색으로 칠하는 1번. 이때 분명히 fx는 0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잖아. 그치? 정확하게는 요 보라색 동네와 그리고 이 주황색 동네에서 fx가 0보다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럼 이게 두 동네로 나뉘는데 보라색 동네는 굳이 쓰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와 이 주황색 동네는 x가 1보다 클 때 fx가 0보다 작음을 확인할 수 있어. 오케이? 여전히 fx 더하기 1이야. 식은 여전히 fx 더하기 1이야. 자, 근데 여기에서 fx는 잘 봐. 여기가 중요해.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가 누구였어? 식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쪽이잖아.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 그래프는 누구 그래프야? 요 내려가는 요 그래프지. 요 그래프가 여기 들어와야 돼. 그래서 식이 x 플러스 2가 돼. 하지만 x가 1보다 클 때 있지. 1보다 클 때는 요 동네 그래프였잖아. 요 동네 그래프가 누구였어? 이거였잖아. 이게 요 자리에 들어와야 된다고. 처음에 조건은 비슷했지만은 들어가야 되는 값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 그럼 이거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나온다고. 자, 헷갈리지 않게 조심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fx가 0보다 클 때 있죠. fx가 0보다 클 때는 사실 요 동네랑 그리고 요 동네가 있거든. 그럼 내가 지금 요 동네는 1번, 요 동네가 4번, 1번, 4번, 요 동네 2번, 3번이죠. 2번, 3번 동네는 정확하게 x가 누구랑 누구 사이? 마이너스 1이랑 0 사이일 때. 그때는 이거잖아. 마이너스 fx 더하기 1이야. 얘도 똑같아. x가 0이랑 1 사이일 때도 요거 따라오기로 했잖아. 지금 여기서 어쨌든 파생돼서 나온 거니까 요 식을 그대로 갖다 써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이제는 좀 다르지. 얘기가. 마이너스 1이랑 0 사이일 때 이거잖아. 이거 지금 이 그래프잖아. 이 그래프가 누굴 대신하는 거야? 얘를 대신하는 거야. 이 그래프니까. 여기다 x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나와. 그리고 0이랑 1 사이에서는 내려가는 요 그래프지. 요 그래프는 지금 이거잖아. 식으로 치면. 여기는 얘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x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갈로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앞에 붙이면 플러스 x, x 나와. 그럼 이걸 쪼르륵 다 그려볼게. 이걸 쪼르륵 다 그리면 우리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y는 fx 그래프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 0, 1이라고 할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2 그래프가 그려져. 요렇게. 여기까지만 그려줘야 되지. 그리고 마이너스 1이랑 0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 그래프가 그려져. 그럼 요렇게 그려져. 마이너스 x 그래프 이렇게 0 지나가는 애잖아. 그리고 0이랑 1 사이에서는 x 그래프가 그려져. 그리고 아예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래프가 그려져.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약간 M자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시피 아마 직접 해보면 알겠지만 중간에 되게 헷갈려서 좀 꼼꼼히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나중에 되면 막 3번 합성하고 4번 합성한 그래프도 막 그리라고 할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쌤이 좀 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좀 해줄게. 지금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원칙대로 합성을 할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 아까 얘기했지. 합성하면 뭐도 바뀌어. 범위도 바뀐다고. 모든 게 다 바뀐다고. 그걸 좀 조심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그러면 연습 문제 몇 개만 연습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 얘들아, 일단 연습 문제 4번, 6번, 연습 문제 4번, 6번, 그리고 10번, 12번, 10번, 12번 이렇게 지금 연습을 좀 해보세요. 한번 풀어보시고, 그죠? 푼 다음에 다시 DSM로 풀이해주고, 그리고 역함수로 넘어갈게요. 자, 연습 문제 몇 개 풀어보고 합성함수는 정리를 좀 하도록 하죠. 자, 4번 문제를 볼 건데 FA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FA. A를 대입한 값을 그걸 또 집어넣었더니 2가 나왔다는 거지. 그럼 도대체 뭘 집어넣으면 2가 나오는지 봐봐. 뭘 집어넣으면. 이 값이 2가 나오려면 2를 집어넣던가 4를 집어넣어야 돼. 이게 2가 되던가 4가 돼야 된다. 그럼 FA가 2인 상에서 이게 얼마가 되던가. 이게 2던가. 그래야 F2는 2니까. F2는 2니까. 그리고 이게 4가 되면 되죠. 그럼 우리가 지금 계산할 수 있는 건 FA가 2던가 혹은 FA가 4인 거야.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이런 식으로 돌아오면 돼. 설마 이 fx를 이 그래프를 두 번 합성하진 않을 거라고. 진짜 그래프를 그리는 일은 어지간하면 잘 없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럼 FA가 2가 될 때 뭐 집어넣으면 2 나와? A가 좀 전에 했듯이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4 집어넣으면 2 나오지. 그래서 A가 2거나 4여도 되고 뭐 집어넣으면 4가 나올까요? 1 집어넣으면 4가 나오죠. 그럼 A가 1이던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총 A의 값은 1이던가 2던가 4던가. 그래서 7이죠. 됐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볼 거는 6번. 자, 진짜로 합성을 좀 해보면 돼, 이거는. 합성을 계산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솔직히 귀찮긴 하지. 근데 어렵진 않다고. 이게 gfx라는 건 fgx구나. f에다가 gx를 대입했다라는 얘기야. 근데 현재 fx식이 이거잖아. 그럼 이렇게 되려면 요 x 자리에 gx를 대입하는 거야. 일종의 대입이라고. 그럼 당연히 모든 x 자리에 gx를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fgx라는 친구는 여기도 누가 들어와야 돼. 아, 쏘리 여기 아니지. 여기 gx가 들어와야 되니까 이 gx 더하기 a야. 근데 gx가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알려준 대로 bx 빼기 5면 그대로 다 대입해서 정리하면 2bx 빼기 10 더하기 a야. 이게 누구랑 같다고? 이렇게 해놓은 게 마이너스 4x 빼기 7이랑 같대. 그럼 계수 비교법에 따라 1차식은 1차식대로 비교하면 2b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10 더하기 a인 상수항이 마이너스 7이 돼야 돼요. 그럼 b는 마이너스 2고 넘기면 a는 3이죠. 됐죠? 그러면 지금까지 상태를 정리를 해보면 fx는 a가 3이었으니까 2x 플러스 3이고 gx는 b가 마이너스 2니까 이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합성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거 물어봤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계산하면 돼. 마이너스 4를 먼저 f에다 집어넣어. 이게 0이니까 거꾸로 가야 돼. 거꾸로. 마이너스 4를 f에다 집어넣어. 마이너스 4.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5가 나와. 그러면 g f-4라는 게 이게 계산해봤더니 마이너스 5가 나오더라는 거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 보니까. 그럼 g-5잖아 결국. g-5는 g에다가 이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되지. 당연히 마이너스 5 대입하면 답 5 나오죠.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고 합성함수라는 건 대입해서 나온 결과물을 또 다시 집어넣는다. 요 정도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10번 볼게요. 10번. 뭐 10번도 그렇고 12번도 그렇고 약간 번거로운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자, 10번 보시면
일단은 fx로 좀 바꾸기 위해서 일종의 치안이랑 비슷한 형태로 들어간다 그랬지. 2x 빼기 1을 t로 바꾸는 거야. 그럼 우변에도 당연히 다 t로 된 식만 잔뜩 나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2x 빼기 1은 t라는 이 식에서 조금 정리하면 2x는 t 플러스 1, 따라서 x는 2분의 1 t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현재 ft는, 자 이걸 t로 바꾸기로 했으니까 여기 있는 x 자리에도 당연히 t로 된 식으로 누구? 2분의 1 t 더하기 2분의 1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저기가 ft는 2분의 1 t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통분까지 더하면 2분의 7 이렇게 나오고. 오케이? 자, 이 상태로 f 2분의 1x 빼기 1은 2분의 1x 빼기 1은 ax 플러스 b잖아. 이 상태로 다시 x 자리에, t 자리에 누굴 집어넣는 거야? t 자리에 2분의 1x 빼기 1을 집어넣는 거야. 이건 그냥 그 자리를 대신에 요런 모양이 다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요 자리에 다시 2분의 1x 빼기 1이 들어간 거지. 그럼 f 2분의 1x 빼기 1은 2분의 1에 2분의 1x 빼기 1 더하기 2분의 7. 이건 계산을 다 하면 4분의 1x 플러스 3이라는 값으로 계산이 돼요. 따라서 이걸 이렇게 부르기로 했으니 a는 4분의 1이고 b는 3이겠죠. 둘이 곱하면 당연히 4분의 3이 나올 거고요. 오케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고, 자, 그럼 12번. 이거 아까 전에 한 번밖에 안 해가지고 좀 찜찜했는데 한 번만 더 할게요. 이거 합성하는 거. 12번. 자, 이거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일단 문제에 나와 있는 저 그래프를 식으로 바꿔볼게. 현재 fx라는 친구는 3 기준으로 좀 다르네. 0이랑 3 사이에서 나오는 함수랑 3과 4 사이에서 나오는 함수가 다소 그래프 모양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요 그래프는 굳이 따지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에 y절편이 3인 거. 그러면 이거. 요 그래프는 1 가는 동안 3 올라갔으니까 기울기는 3이고 기울기가 3인 상태에서 사실은 4,3을 지나가거든. 아니면 3,0을 지나가거든. 요 상태에서 1, 3, 기울기 3인 상태에서 3,0 지나가니까 여기 3x 빼기 9지? 그러면 3x 빼기 9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이 상태로 갑니다. 자, 그러면 합성을 할 거야. 합성을 한다는 건 fx지. 이거 약간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은 조금 덜 헷갈려. 안 헷갈린다고는 얘기 못 할 것 같고, 조금 덜 헷갈리고, 그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대입해봐봐. 그럼 여기다 fx 집어넣은 거잖아. 여기다 fx 집어넣은 거잖아. 그럼 모든 애들 자리에 다 fx가 다 들어가야 돼. 다. 모든, 심지어 누구까지. 이 범위에도 fx가 다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이 식은 마이너스 fx 더하기 3. fx가 누구랑 누구 사이일 때? 0이랑 3 사이일 때. 그리고 3fx 빼기 9. 이것도 fx가 3이랑 4 사이일 때. 여기서 정말 그나마 다행인 건 뭔지 아냐? fx라는 건 여기서는 얘기한 y값이잖아. 이 y값이 3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가 이 그림에서 없다라는 거야. 여기가 fx y값이잖아.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일 텐데 이 사이에 fx가 존재할 적이 없지.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는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건 의미가 없는 거야. fx가 3이랑 4 사이일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왜냐면 그럴 때가 없는 거니까. 응? 오케이? 자, 그럼 요것만 그대로 가자. 그러면 0이랑 3 사이일 때는 요 식을 쓸 건데 fx가 0이랑 3 사이일 때는 x 자체가 또 동네가 달라. 요 때랑 요 때가 나뉜다고. 그러면 x가 다시 0이랑 3 사이일 때, 그리고 x가 다시 3이랑 4 사이일 때가 있을 텐데 4도 는이 있구나. 여기에서 여기 fx 대신에 요때 0이랑 3 사이일 때는 요 그래프잖아. 다시 얘기하면 요 그래프지. 요 그래프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대입했다고 치면 이때는 x 빼기 1 그래프가 나와요. 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여기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
괜히 옆에다 쓰니까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고. 자, 그리고 3이랑 4 사이에서는 이 그래프가 들어가야 되지. 지금 이건데 여기 들어가야 되는 친구가 이 그래프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저거 대입하면 여기다가 이제 뭐 fx 자리에 3x 빼기 9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2가 들어가. 이렇게. 그럼 이거 그려볼까? x 빼기 1 그래프는 뭐 별거 없잖아. x 빼기 1 그래프는 어차피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근데 이걸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그리냐면 0부터 3까지. 이거 3 집어넣으면 2 나와요. 3 집어넣으면 2 아닌가? 잠깐 나 이거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3x 빼기 9 이 연결이 안 되네. 저기다가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3이었지 2가 아니고. 그치. 이게 그럼 빼기 1이 아니지. 0이지 0. sorry, 내 계산 잘못했어. 그럼 이거 이 그래프 아니고 이렇게 yx 그래프 그려져서 3일 때 3 지나가.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이면 4일 때 0 지나가는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지.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당연히 밑변 4, 높이 3,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맞아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합성함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바로 역함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함수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게. 역함수. 여기에서 느껴지는 역, 거꾸로지, 거꾸로. 거꾸로인가? 거꾸로인가? 거꾸로지. 자, 일단은 거꾸로 가는 거야. 이게 뭔 소리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정의역, 이게 치역이야. 그러면 x가 선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y가 선택을 받는 거라고. 이게 보통 일반적인 함수 f라는 함수지. 근데 역함수라는 건 이걸 거꾸로 보내는 거야. 선택을 역지사지 이런 거 들어봤잖아. 내가 너의 입장이라면, 내가 엄마의 입장이라면, 내가 친구의 입장이라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지. 그러면 역함수는 딱 이거야. 이거라고. 거꾸로 가는 거. 그리고 표현을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위에다 붙여. 이게 수학에서 역을 거꾸로를 뜻하는 표현이라고 보면 돼. 자, 아무튼 그럼 원래는 뭐야? 원래는 정의역이 x고 얘가 선택을 하고 얘가 선택을 받는 입장이지만 얘가 선택을 하고 얘가 선택을 받는 입장이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1, 2, 3 여기 4, 5 6이라고 할게. 그러면 잘 봐. 1이 4로 가고 2도 4로 가고 3이 6으로 갔다고 치자. 이건 함수가 되는 데는 큰 문제가 전혀 없어. 함수가 되는 데는. 근데 이게 역함수로 가면 지금 현재 4라는 건 화살표를 2개 받았기 때문에 거꾸로 가면 4든 1로 가고 4가 2로 가잖아. 그럼 이게 지금 4가 결국은 2개의 화살표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럼 이게 말이 돼? 안 되잖아. 함수의 정의를 내릴 때는 1인 1표라고. 한 사람이 2명한테 표를 던질 수가 없어. 그럼 함수 자체가 성립을 안 하지. 그럼 이러면 역함수 자체가 성립을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럼 쉽게 생각하면 한 명이 2명의 표를 받으면 돼, 안 돼? 애초에 원래 함수에서 안 돼. 왜냐면 나중에 역함수 보낼 때 2개를 다시 돌려보내야 되니까 안 된다고. 따라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하나씩만 받아야 돼. 하나씩만. 그래서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거 앞에서는 했었었는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래프가 올라가던 길이면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던 길이면 계속 내려가야 된다라는 단조 증가하거나 혹은 단조 감소한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오케이? 단조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해야 돼.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던가 계속 내려가기만 해야 된다고. 그리고 역함수라는 건 이제 표현이 이렇게 돼. y는 fx지. x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따른 y 값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x랑 y가 자리가 바뀌는 거지. 그럼 역함수에다가 누굴 집어넣으면 y 값을 집어넣으면 그 값이 누가 되는 거지? x가 되는 거지. x랑 y가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 이게 정의역이고 이게 치역이거든. 얘네 둘이 자리가 바뀐 거야. 자리가 바뀌면서 역함수가 취해진 거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얘기야. f2 집어넣으면 3이다라는 애가 있잖아. 그럼 역함수에다 뭐 집어넣어? 역함수에다가 3 집어넣으면
2 된다라는 얘기지. 둘이 자리가 바뀌는 게 역함수의 제일 기본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 x랑 y가 바뀌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역함수의 성질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역함수의 역함수는 거꾸로의 거꾸로는 원래 상태지. f지. 오케이? 그리고 둘이 합성한 거에 역함수를 취하면 요건 조금 신경 써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 다 역함수가 취해지긴 하는데 순서가 거꾸로 간다고. 순서가 거꾸로 간다라는 거. 그거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역함수는 기본적으로 x가 y가 되고, 대수적으로 따졌을 때 x가 y가 되고 y가 x가 되는 상황이잖아. 쉽게 생각하면 x, y가 y, x로 바뀌는 상황이잖아. 요거는 이제 수학상 대칭이동 파트에서 나오는 개념이지만, xy가 yx가 되면은 누구에 대한 대칭이야?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오케이?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지금부터 좀 할게. 내가 지금까지 어떤 역함수의 성질, 역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역함수의 조건, 역함수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줬는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 이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공부를 해. 지금부터 내가 할 내용을.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 지금 당장은 안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수학 2 넘어가고 미적분 넘어가면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역함수의 정의. 자, 지금부터 정리를 할게. 역함수의 정의. 역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2의 역수가 있어. 2의 역수. 숫자 얘기하는 거야. 2의 역수 누구야? 2분의 1이지. 3분의 4의 역수는 4분의 3이야. 2의 역수는 2분의 1이고 3분의 4의 역수는 4분의 3이라고. 이거 뭔 소리야? 역수치하면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2랑 2분의 1이랑 곱하면 얼마나? 1 나오지. 3분의 4랑 4분의 3이랑 곱하면 1 나오지. 역수라는 건 어떤 a라는 숫자에 b를 곱했을 때 1이 나오면 우리는 이 b를 a의 역수라고 부른다고. 곱해서 1 되는 숫자. 그럼 역함수의 정의는, 자, 곱한다는 뭔 거야? 수학에서. 함수에서. 둘이 합치는 거 합성함수야. 그리고 1이라는 건 누구냐면, 1이라는 건 함수에서는 항등함수라고 불리는, 앞에서 했었어. y는 x에 해당하는, 뭐 가끔씩 기호로 i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이 i가 y는 x, 항등함수를 뜻하는 거거든. 그래서 둘이 합성했을 때 x가 나오는 거. 요거 기억 빵빵. f랑 g랑 합성했을 때 y는 x, 항등함수가 나올 때 우리는 이때 gx를 fx의 역함수라고 한다. 위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 gx를 fx의 역함수라고 한다. 이게 역함수의 정의야. 물론 거꾸로도 가능해. 거꾸로도 gfx 혹은 fgx. 이게 x가 되면 결국 둘이 합성했을 때 x가 나오면 우리는 각각이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라는 게 역함수의 정의.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 꼭 기억해놔. 역함수의 조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아까 얘기했어. 1대1 대응. 그리고 1대1 대응이 되려면 단조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해야 되고. 오케이? 자, 그리고 세 번째, 역함수의 특징은 x랑 y가 서로 바뀌는 거야. 대수적으로 서로 입장이 바뀌는 거라고. 선택을 하는 정의역 x가 선택을 받는 치역 y가 되고, 선택을 받는 치역 y가 선택을 하는 정의역 x가 된다고. 서로 입장이 바뀌는 거지. 역지사지. 그리고 대수적으로 따졌을 때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고. 요 얘기는 뒤에 할 얘기가 조금 더 있어. 그리고 몇 가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역함수는 요렇게 역함수를 취하면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역함수가 취해진다라는 것과, 역함수의 역함수는 당연히 본래 본디 함수로 바뀐다라는 거. 뭐 그 정도의 내용 정도만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됐죠? 자, 그 얘기까지가 아마
107쪽에 설명이 되어 있는 얘기일 거고요. 그러면 109쪽부터 역함수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현재 봐봐. fx가 있고 gx가 있어. 여기서 t. 진짜 역함수는 구할 필요가 없다. 역함수를 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게 뭔 소리냐? 지금 gx가 이렇기 때문에 사실 g의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1을 대입해서 구하는 이런 과정은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역함수를 진짜 구해서 계산할 필요는 없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아까 얘기했지. 제일 많이 쓰는 스킬 중에 하나가 FA는 B다 해서 A, B를 자리를 바꿔버리면 F 역함수 B는 A다라는 거야.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버리면 G 역에 역이 되잖아. 그러면 그냥 없어지고 G2는 1이다. 이런 식이 나온다고. 자, 다시 둘이 자리 바뀌면 앞에 게 역함수가 다시 취해져. 그러니까 역에 역이니까 원래 거로 돌아오거든. 그러면 여기다 G2는 2 더하기 A가 1이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돼요.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G3은 문제에서 이거 물어봤네? G 역함수 2는 얼마냐? 라고 물어봤잖아. 뭐 G 역함수 2는, F 역함수 2는. 이것도 저 역함수를 진짜로 구할 필요는 없어. 역함수를 구해서 2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지. 이 K라고 하는 거지, K라고. K라고 하면 바꾸면 FK는 2인 거야. 2랑 K랑 자리 바꾸면 FK는 2인 거라고. 됐지? 참고로 좀 전에 A는 구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야. 그러면 FK는 X 자리에 K가 들어간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2인 거야.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2인 거라고. 됐죠? 그럼 K 값이 마이너스 1 나오고, K 값 마이너스 1 나오고, 그리고 G3은 여기다 그냥 3 집어넣으면 되지. 아까 A가 마이너스 1이었었거든? 그럼 G3은 3 집어넣으면 2 나온다. 그럼 이게 좀 전에 마이너스 1이었고, 이게 2였으니까 다 더하면 1이겠죠. 됐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어지간하면 진짜 역함수를 구할 일은 없고 그냥 뒤집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110쪽.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1대1 대응이 돼야 되고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래프가 올라가던 길이면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던 길이면 계속 내려가야 돼. 그럼 어떤 구간에서 그래프가 바뀐다고 치면 얘네 둘의 기울기 있지. 한 놈, 두 놈 이 기울기가 어쨌든 부호가 같아야 돼. 여기도 이때 기울기랑 이때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고. 그럼 다시 얘기하면 둘이 곱하면 양수가 나와야겠죠. 기울기의 곱이. 자, 지금 이거는 식이 한 줄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두 줄식이죠. x가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나올 때 다른 형태로 나올 거거든. 1보다 크면 그대로 나올 거니 x 빼기 1에 2분의 ax 빼기 2고, 그럼 2분의 a 더하기 1x 빼기 3이고, x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나올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오지.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쟤는 계산 좀 빨리 할게. 그러면 얘는 2분의 a 빼기 1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자, 이게 바로 기울기고 이게 바로 기울기란 말이야.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저 기울기의 곱이 부호가 같아야 돼. 이거의 부호랑 이거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고. 그럼 얘네 둘이 곱한 게 양수여야 된다고. 그러면 2 좀 싹 다 곱해버리면 어차피 2 곱한다고 부동호 방향 바뀌진 않으니까 a는 2보다 크던가 마이너스 2보다 작던가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가 있어요. 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1대1 대응이고 1대1 대응이 되려면 기울기가 항상 양수던가 항상 음수여야 된다 라는 걸 기억을 좀 해주세요. 됐죠? 자, 그리고 111쪽으로 넘어갈게요.
요거는 어지간하면 잘 안 하는데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면 어떻게 되니? 라는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문제를 풀어줄게. 자, fx가 1에 쉽게 생각하면 y는 x 플러스 1인 거야. 근데 이거의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x랑 y가 바뀌는 거지. 그러면 뾰로롱 하면 y가 x로 바뀌고 이렇게 바뀐 거야. 근데 보통 함수를 이렇게 써놓지는 않는단 말이야. 역함수 취하라고 하면 x 자리에 y 자리에 x 집어넣기만 하면 돼. 어렵진 않아. 귀찮아서 내가 어지간하면 안 구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함수를 이런 식으로 쓰진 않아. 정리를 다시 하면 y는 뭐식이라고 써야 되니까 1 빼기 x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할게. 자, 그리고 아니다. 잘못했다. 이거다. x 빼기 1이죠. y는 3분의 1x 빼기 3분의 1이다 라는 식으로 떨어져요. 자, 그러면 됐어. 이게 끝이야. 그럼 3분의 1x 빼기 3분의 1을 이 역함수 대신에 집어넣고 g 6분의 1x 더하기 1 이런 식인데 요건 우리 좀 전에 합성함수 할 때 했던 거잖아. gx 물어봤으니까 얘를 다시 t로 바꿔서 gt꼴로 바꿔줄 거야. 그럼 모든 x를 t로 바꿔야 되니까 6분의 1x 더하기 1이 t면 6점 곱하면 이렇게 x는 6t 빼기 6. 그럼 x 자리에 누구 집어넣었어? 6t 빼기 6을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gt는 6t 빼기 6 집어넣어봐봐. 3분의 1 해서 6t 빼기 6 집어넣으면 그러면 2t 빼기 2 빼기 3분의 1. 그럼 gt는 2t 빼기 3분의 7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gx니까 따라서 gx는 2x 빼기 3분의 7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돼요. 오케이?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 역함수를 진짜로 구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볼게 112쪽에 2번. 여기서는 이제 역함수의 몇 가지 성질에 대해서 한번 봐보려고. 이거는 몇 가지 성질이라고 해봐야 별거 없고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 역의 역은 자, 두 가지면 돼. 역의 역은 퉁. 그리고 이거 역함수 취하면 순서가 좀 바뀌어서 역함수가 들어간다는 거. 그럼 이거지. 이거 계산하면 순서가 좀 바뀌어서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봐. 역함수랑 지랑 하면 사라지겠지.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오면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건 실제로 항등함수 i이기 때문에 그냥 없는 거고. 그럼 결국 남는 게 g, f 역함수에 1 집어넣은 거야. 이것도 실제로 아까 얘기했지. 역함수를 구해서 거기다 1을 집어넣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역함수를 구해서 1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고. 어지간하면 역함수는 구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거를 잘 뭔지 몰라서 K라고 잡아 일단. 역함수 진짜로 구하지 말고 K타법을 쓰는 거야. K타법. 무조건 K라고 쓰는 거지. 그럼 역함수에다가 1 집어넣으면 그걸 K라고 그냥 두면 이 상태로 1이랑 K를 자리를 바꾸는 거지. 1이랑 K를. 그럼 F 누구는? K는 1이지. 1이랑 K랑 자리 바꾸면 FK는 1이라고. 그럼 여기다가 FK를 집어넣어봐. FK는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7은 1이라고. 그럼 마이너스 4K가 8이니까 K는 마이너스 2. 됐죠? 그러면 K가 마이너스 2. 그럼 이게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럼 결국은 G에다가 누구 대입하면 되는 거?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는 거라고. 그럼 G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지. 됐지? 자, 그럼 이게 마이너스 8 된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8.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113쪽이랑 114쪽 봐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거야. 어지간하면 역함수를 진짜 구할 일은 잘 없어. 그냥 K타법이라 그래. 나는 그냥 K타법이라 부르는데 K라고 두자.
가정을 해놓고 뒤집어 놓고 그때 그러면 K가 얼마가 되면 이 값이 나오지?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요. (113쪽에) 5-2번을 가볼게요. 일단은 HC를 물어봤어. HC라는 건 X자리에 C가 들어간 거니까 여기도 C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F, G, F 역함수 여기다가 먼저 C를 집어넣을 예정이야. 역함수에다 C를 집어넣을 거라고. 이거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역함수를 구해갖고 그래프를 다 파악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K라고 둬. 그리고 이 상태로 C랑 K를 자리를 바꾸면 F, C랑 K랑 자리를 바꾸면서 역함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원래 F로 돌아오고 FK가 C인 거야. 그럼 뭘 집어넣으면 C인지 여기서 확인을 해봐. 지금 C가 어디냐면 여기가 C란 말이야. 그럼 누굴 집어넣으면 C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어디? F에다가 누굴 집어넣으면 D를 집어넣으면 C가 나오지. D를 집어넣으면. 그럼 이건 K가 D인 거야. 그럼 결국 이게 D인 거고 이게 D인 거지. 결국 F, G에 D를 집어넣은 걸 다시 확인을 해봐. G에다가 뭘 집어넣어? G에다가. 이번엔 F 말고 G. G가 이거거든? 여기다가 D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나오거든? 그치? 여기 D지. 왜냐면 이게 Y는 X 위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저기가 D라고. 오케이? 그럼 GD는 D지. 그렇지? 그럼 FD는 뭐야? 다시 FD는 요걸로 돌아왔어. 여기다 또 D를 집어넣으면 그때는 여기는 얘랑 값이 똑같기 때문에 C지. 그래서 FD는 C 나온다. 그래서 답이 C예요. 오케이? 됐지?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역함수 하이라이트. 시험 문제로만 치면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죠. 자, 114쪽에다 별표 막 쳐보세요. 막. 자, 6-3번 볼게요. 일단은 역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y는 x에 대한 대칭이야. 그래프상으로 봤을 땐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고. 그러면 현재 저 2차 함수 꼭지점이 1,1인데 어차피 다 그릴 건 아니고 1보다 클 때만 그리면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고, 거기에 뭐 역함수라고 하면 누구에 대한 대칭? y는 x에 대한 대칭인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겠지. 오. 근데 이 두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여기랑 여긴 거 같네. 이 거리를 물어봤어. 자, 문제는 이거야. 우리는 이 역함수를 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어. 물론 무리함수라는 식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모른다고 할게. 어차피 원래 본래 함수랑 역함수가 만나는 그 지점엔 누가 꼭 지나가? y는 x가 꼭 지나가지. 자, 결론. fx와 f 역함수의 교점은 누구랑 같아? 어차피 여기는 꼭 누가 지나가? y는 x가 지나가니까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fx와 y는 x의 교점을 찾으면 된다고. 굳이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지금까지 계속 했던 얘기랑 일맥상통한다고. 역함수를 진짜 구하지 말고 역함수랑 y는 x의 교점을 찾기만 하면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원래 함수는 이거고 y는 x는 이거고, 둘이 교점을 찾으면 교점 찾는 건 는는에서 찾으면 되거든. 그럼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는 0, 따라서 x는 1 아니면 2. 그럼 좌표로 치면 여기가 몇 콤마 몇? 여기가 1,1, 여기가 뭐? 2,2겠지.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1제곱, 1제곱
그러면 루트 2 나오겠죠? 우리가 찾는 값은 루트 2가 나올 겁니다. 자, 역함수를 진짜로 구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하라고? 그냥 y는 x랑 만나는 점 찾으면 답 나올 거예요. 맞죠? 자, 얘들아, 그 115쪽으로 넘어가서 연습 문제 5번, 6번, 그리고 9번. 5번, 6번, 9번, 그리고 10번 이렇게 풀어보세요. 5번, 6번, 9번, 10번이요. 5번, 6번, 9번, 10번이요. 이렇게 좀 지금 풀어보세요. 자, 5번 볼게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1대1 대응이어야 돼. 그럼 지금 이게 x에서 x로의 함수거든? 그럼 정의역도 a보다 크다지만 당연히 y도 a보다 크다야. 함수가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굳이 따지면 여기 꼭지점이 있는 데가 1, x가 1일 때부터 시작하거든. 그럼 기본적으로 x가 a보다 클 때만 그래프가 정의가 된다면 a가 여기서부터 정의가 만약에 if 여기가 a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안 된다고. 기본적으로 올라가기만 해야 되잖아. 1대1 대응이니까 단조 증가하기만 해야 된다고. 그럼 a가 기본적으로 누구보다 무조건 커야 돼. 1보단 커야 돼. 그리고 정의역도 x는 a보다 크다지만 x에서 x로의 함수기 때문에 치역인 y도 a보다 커야 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처음부터 맞아서 하나씩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a 집어넣었을 때 a가 나와야 된다고. fa가 a가 나와야 돼. 그래서 a제곱 빼기 2a가 여기 fa 여기다 a 대입한 거 a제곱 빼기 2a가 a가 돼야 되는데 이 계산을 하면 a는 0 아니면 3이 나오거든. 근데 아까 a는 누구보다 크다 그랬어.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a는 그냥 얼마? a는 3이 나오는 거라고. 오케이? 됐지? 자, 이렇게 됐고 다음에 6번 봐볼게요. 6번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진짜로 역함수를 구해야 될 일은 없어요. 진짜로 역함수를 구해야 될 일은 없고 지 역함수가 있대. 지 역함수가 있고 거기에 f를 대입한 거잖아. 아, 이건 진짜 역함수 구하는 게 편하네. 이건 그냥 역함수 진짜 구하는 게 편하겠다. 그게 나을 것 같아. y는 x 빼기 3이니까 순서 바꾸면 x는 y 빼기 3이잖아. 정리하면 y는 x 플러스 3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gx의 역함수죠. 여기다 누구 집어넣으면 x 플러스 3을 집어넣을 거야. 어디다가? fx에다가. 그럼 여기도 x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결국 2x 플러스 7 나오죠. 계산 다 하면 2x 다 하면 그럼 a는 2고 b는 7이고 이런 식으로. 뭐 진짜로 역함수 구하는 것도 이 정도면 사실 나쁘지 않지. 금방 하니까. 근데 어지간하면 진짜로 역함수 구할 일은 거의 없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9번 아까 얘기했었는데 역함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대.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제가 fx는 이거란 말이야. 여길 지나가지. 근데 이거 x 다 그린 게 아니라 2분의 1보다 클 때만 그릴 거니까. 그리고 역함수는 누구에 대한 대칭? y는 x에 대한 대칭이고 그 그래프는 역함수 그래프는 뭐 생긴 건 아마 여기 아까 몇 콤마 몇이었어?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으니까 아마 역함수 치안에는 여기가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으니까 역함수 치안에는 마이너스 4분의 1 콤마 2분의 1일 거야. 순서 바뀐 거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지나갈 거거든. 근데 굳이 이 역함수랑 본래 함수랑 만날 때를 찾지 말고, 왜냐면 역함수 구하는 게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냥 누구랑 누구를 만날 때 찾아. 역함수랑 누구랑
y는 x랑 만날 때를 찾자고. 그러면 역함수랑 x랑 같을 때 계산하면 되지. 역함수란다. 원래 거랑, 원래 y는 fx랑 x랑 만날 때를 찾으면 편해. 그럼 x제곱 빼기 x랑 y는 x랑 만날 때를 계산하면 되지. 그럼 둘이 는는 해놓고 풀면 x제곱 빼기 2x는 0이니까 x는 0 아니면 2거든? 보다시피 누가 봐도 0보다 큰 값이니까 얼마야? 2겠죠. 교점의 좌표는 y는 x 위의 점이기 때문에 좌표로 얘기하면 2,2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10번까지 보고 역함수 얘기는 좀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10번.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뭐라고? 1대1 대응이어야 돼. 1대1 대응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이게 지금 마이너스 2x8 그래프면 4,0이랑 8 지나가니까 이렇게 되는 애인데 2보다 클 때만 그리니까 얘는 이것만 그리면 얘라고. 그리고 2차 함수가 하나 있을 텐데 당연히 2차 함수가 이게 지금 만약에 그래프가 지금 여기 봐봐. 얘도 꼭지점이 2, 뭐지. 그럼 이렇게 생겨야지. 이렇게 돼서 연결이 딱 돼야 돼. 그래야지만 내려오고 내려가고 딱 된다고.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둘이 만나야 되거든. 공중에 붕 떠 있으면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노는 y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역함수 자체를 존재를 시킬 수가 없어요. y가 화살표를 못 보내니까. 그러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b거든. b 값이 얼마야 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0이 아니네? 잘못 집어넣었다. 그럼 여기까지 와야 된다. 여기 2 집어넣으면 4일 때가 0이고 2 집어넣으면 아무튼 이렇게 와야 돼. 그러면 2 집어넣으면 저기는 b고 b가 4랑 같아야 돼. 그 상태로 a는 뭐여야 돼? 그래프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 이게 만약에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봐. 그럼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지. 그럼 a는 무조건 양수여야 돼. a는 양수인 상태에서 b는 4야. a는 양수고 b는 4라고. 그럼 정수 ab니까 양수 중에 제일 작은 정수는 1이잖아. 그래서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5라고.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어지간하면 그래프를 한 번쯤은 그려서 해결하면 좋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역함수까지 정리를 했고요.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역함수의 정의, 역함수의 특징,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이 세 가지는 고2, 고3 올라갈 때까지 두고두고 나오는 내용이니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문제들을 좀 풀어주길 바래요. 자, 여기까지가 역함수, 합성함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